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는 그런 찝찝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때로는 그 징후가 미묘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무시하면 당신의 에너지와 마음의 평화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몰래 싫어할 수 있다는 3가지 숨겨진 징후와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만약 관계에서 긴장을 느꼈지만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면 이것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후는 받아들이기 가장 고통스럽지만 일단 인식하고 나면 당신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박지혜 씨를 만나보세요. 60대 후반의 은퇴한 여성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며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년간 최수연 씨와의 우정은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웃음과 휴일,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우여곡절에 대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무시하는 말, 가시 돋친 칭찬. 처음에 박지혜 씨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최수연 씨의 기분이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행동은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최수연 씨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얕보고 그녀의 성취를 깎아내리며 진정한 관심 대신 가짜 지지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지혜 씨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오랫동안 신뢰했던 최수연 씨가 나를 몰래 원망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특히 한때 그 관계가 매우 따뜻하고 지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익숙하게 들리나요?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몰래 원망한다고 느꼈지만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사는 데 대한 더 가치 있는 통찰력을 공유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징후킬.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한다. 박지혜 씨는 기쁨에 겨웠습니다. 그녀의 손자 제이크가 막 우등으로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소식을 최수연 씨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지혜 씨에게는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이크가 호기심 많은 어린 소년에서 이제 꿈을 이루는 젊은이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지혜 씨는 수년 동안 그를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부터 학업을 돕는 것까지. 이 졸업은 제이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지혜 씨에게도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웠고 그럴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수연 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흥분이나 간단한 축하 대신 최수연 씨의 반응은 차갑고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 그렇게 완벽한 가족을 두다니 좋겠네. 박지혜 씨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수연 씨가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자 이것이 단순한 무심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미묘한 비난이었고 박지혜 씨가 자신의 행복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몰래 원망하는 사람이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당신과 함께 축하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최소화하고
당신의 행복을 폄하하며 그것을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니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정확히 지적하기 어려운 전술입니다. 직접적인 모욕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가 없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녕에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요? 당신이 긍정적인 것을 공유할 때 왜 당신을 끌어내릴 필요를 느낄까요? 현실은 누군가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행복이나 성공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그들 자신의 어려움이나 불안감과의 대조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작게 느끼게 하거나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은 투사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므로 당신에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시하는 행동은 종종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당신을 몰래 원망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더라도 당신을 놀리는 농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이거나 흥미로운 것을 공유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니지, 또는 당신의 완벽한 작은 세상에서 사는 건 좋겠네 와 같은 비꼬는 말로 응답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순진한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미묘한 비난이며 당신의 성취나 행복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몰래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지지를 제공하는 대신 당신의 어려움을 경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강 문제를 다루거나 상실을 경험하는 등,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마음을 엽니다. 공감이나 이해를 제공하는 대신 그들은 적어도 당신은 아무개만큼 나쁘지는 않잖아, 또는 그냥 극복해야 해, 그것에 연연할 이유가 없어 와 같은 말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여 당신의 어려움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의 미묘한 징후입니다.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며 순간적으로 간과하기 쉽습니다. 결국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당신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행동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부정성은 소량이라도 당신의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전반적인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고 정서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무시했거나 당신을 놀리는 농담을 했거나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경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댓글에 예라고 입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행동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불안감이나 씁쓸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계속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은 당신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최소화한다면 그것을 지적해도 괜찮습니다. 대립적일 필요는 없지만 확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간단히 그건 별로 친절한 말이 아니었어. 내 소식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서 신났는데 조금 더 지지해주면 고맙겠어 라고 말하십시오. 큰 대립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옹호하고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지원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럴 사람들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크든 작든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당신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리는 대신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되돌아보십시오.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때때로 관계는 변합니다.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린다면 그 관계가 당신에게 건강한지 평가할 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끌어내린다면 그 관계에 대한 정서적 투자를 제고할 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며 당신의 성취는 최소화될 것이 아니라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당신을 작게 느끼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거나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경시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래 댓글에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징우2. 당신을 위해 행복한 척만 한다. 박지혜 씨는 항상 자신의 긴밀한 우정, 특히 최수연 씨와의 우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들은 많은 것을 함께 겪었습니다. 생일, 축하 행사, 심지어 가족 상실과 같은 어려운 순간까지도 그들은 친구라기보다는 가족 같았습니다. 적어도 박지혜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것은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질투나 원망으로 쉽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미묘했습니다. 최수연 씨가 그녀의 행복한 순간에 반응할 때마다 그녀를 괴롭히는 무언가였습니다. 박지혜 씨에게 처음으로 와닿았던 것은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던 직책으로 최근 승진한 것에 대해 최수연 씨에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큰일이었고 수년간의 헌신 끝에 기다려온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최수연 씨와 공유했을 때 그녀는 즉시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최수연 씨의 미소는 있었지만 눈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말들. 오, 정말 멋지다, 박지혜 씨. 정말 기뻐요. 는 너무 연습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그녀가 전에 100번은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불꽃도 진정한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인정뿐이었습니다. 박지혜 씨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최수연 씨에게는 힘든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산만했거나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박지혜 씨가 딸의 결혼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날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예식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언급했을 때 최수연 씨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지지적이었지만 그녀의 어조는 그녀의 표정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는 억지스러워 보였고 마치 의무감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최수연 씨는 그녀를 위해 행복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얇은 강제적인 지지층으로 자신의 씁쓸함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주요 행동. 그렇다면 관계에서 이런 종류의 가짜 지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행복한 척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여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주요 행동이 있습니다. 강요된 열정 또는 진정한 흥분의 부족 같자 지지의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상대방의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대신 그들의 반응은 평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소가 눈에 미치지 않거나 그들의 목소리가 단조롭게 들리며 진정한 흥분과 함께 와야 할 따뜻함과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혼, 승진 또는 가족의 중요한 행사와 같은 큰 소식을 전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단순히 오, 좋네이고 진정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기뻐하는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 할 것이고 당신의 경험에 대해 더 많이 묻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그들의 어려움과 비교하기, 당신을 위해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전술은 당신의 성공을 그들의 어려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박지혜 씨가 최수연 씨에게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최수연 씨의 첫 반응은 빠르고 거의 무시하는 듯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좋은 직업운을 가질 수는 없겠지. 안 그래? 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발언은 지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공을 그들 자신의 어려움의 맥락에 놓음으로써 최소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을 위해 행복해하는 대신 그들은 대화의 방향을 바꿔 당신이 당신의 행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당신의 성취가 어쩐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 행동은 질투나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거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종종 초점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무언가에 대해 미묘하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지적인 말에 숨겨진 미묘한 비난 가짜 지지의 가장 교활한 형태는 가시 돋친 칭찬이나 미묘한 비난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격려로 위장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행복을 깎아내리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와, 그 직업을 얻다니 놀랍다. 나는 그들이 정말 운 좋은 사람들만 고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또는 아마 당신의 아이들은 항상 너무 잘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런 완벽한 아이들을 두는 것은 좋겠네. 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비꼬는 듯한 기류가 깔려 있어 당신의 성공이 어쩐지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진실은 이러한 가짜 칭찬들이 종종 근본적인 씁쓸함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축하를 제공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기쁨이 그들을 부적절하게 느끼게 만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행복한 척하면서 당신의 성공을 축소하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음 징후, 이것은 마침내 박지혜 씨가 최수연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만들었고 그녀에게 필요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일단 인식하면 뒤로 물러서서 인생의 역학관계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종류의 행동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가장 어렵지만 또한 가장 드러나는 징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행복한 척했지만 결국 당신이 그들이 몰래 원망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의 관계에서 같은 행동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했다면 댓글에 예라고 입력하고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 공유하십시오. 당신은 이 문제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징후 3. 수동 공격적 행동이나 침묵 치료를 보인다. 박지혜 씨는 항상 사려 깊고 배려심 많은 친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생일, 모든 특별한 날을 기억했고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최수연 씨의 생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이 바빴고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녀는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처음에 박지혜 씨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러 만났을 때 최수연 씨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웠고 응답은 더 짧았으며 태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지혜 씨는 잡담을 하려고 했지만 최수연 씨는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던 평소의 대화와는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박지혜 씨는 문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최수연 씨는 관련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빈정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 진짜 친구는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아. 박지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수연 씨는 노골적으로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최수연 씨는 간접적이고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사용하여 자신의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간접적인 적대감을 사용하여 정확히 무엇이 그들을 괴롭히는지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벌주는 전형적인 경우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종종 정확히 지적하기 어렵지만 관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거나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분노나 상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오해와 원망이 번성하는 유독한 환경을 만듭니다. 누군가가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대신 그들은 간접적이고 종종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군가가 수동 공격적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위험 신호입니다. 빈번한 침묵 치료 또는 직접적인 대화 회피, 수동 공격적인 행동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는 침묵 치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는지 또는 실망했는지 말하는 대신 그들은 단순히 정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철수합니다. 그들은 눈 맞춤을 피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왜 그들이 갑자기 멀어졌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혜 씨는 최수연 씨가 생일 이후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잊혀진 축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대신 최수연 씨는 단순히 자신을 멀리하고 수동 공격적인 발언으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이 행동은 상대방을 고립되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간접적이고 상처 주는 말하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직접적으로 다루는 대신 수동 공격적인 사람은 비꼬거나 간접적인 발언을 하여 당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생일을 잊어서 화가 났어 라고 말하는 대신 최수연 씨의 진짜 친구에 대한 발언은 자신의 좌절감을 표현하는 우회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종종 농담이나 가벼운 말로 위장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당신을 찌르거나 당신이 잘못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접성은 당신이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으며 다음 비난이 언제 올지
또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설명 없이 차갑거나 냉담하게 행동하기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당신은 그들이 차분한 토론이든 진심 어린 대화이든 직접적으로 당신과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수동 공격적인 개인은 종종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고 차갑고 냉담하거나 심지어 비열하게 행동합니다. 명확성 부족은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는지 궁금해하게 만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혜 씨의 경우 최수연 씨의 행동은 생일 사건 이후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따뜻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냉담하고 조용하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는 대신 그녀는 수동 공격적인 행동이 중심 무대를 차지하게 하여 박지혜 씨가 실제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상황을 수습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다루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대면하거나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징후 인식하기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처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냉담하게 행동하거나 간접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정할 때입니다. 그 행동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기를 꺼리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차분하고 직접적으로 다루기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과 직접 문제를 다루도록 노력하십시오. 비대립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최근에 당신이 조금 냉담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괜찮으세요? 정직한 소통의 문을 열면 긴장의 일부를 해소하고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계 설정하기 수동 공격적인 행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당신은 소통이 개방적이고 존중받는 관계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래의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요약.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한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성취나 어려움을 무시할 때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행복한 척만 한다. 그들의 열정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 가짜 지지는 근본적인 원망이나 질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동 공격적인 행동이나 침묵 치료를 보인다. 누군가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를 피하고 대신 간접적인 발언을 사용하거나 멀어진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는 것은 원한을 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지지하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오늘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사는 데 대한 더 많은 지혜를 원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바로 여기에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